안녕하세요. 1타 클래스에서 부동산 공법을 맡게 된 어준선 교수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공포의 법이라고도 불리죠. 제가 이 어렵고 힘들다는 부동산 공법을 좀 더 쉽고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학원에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일이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일이고,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도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재밌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과목, 2차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1차 과목은 학개론과 민법, 2차 과목은 중개법, 그리고 부동산 공법, 그리고 공시세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이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 중 1교시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각 과목은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문제는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입니다. 배점은 모두 100점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1차 과목 평균 60점, 2차 과목 평균 60점이 필요합니다. 대신 꽈락을 피하셔야 되는데, 꽈락은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으셔야 꽈락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단 1차 시험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2차 시험에 합격을 하시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우선 1차 과목에 집중을 하시고, 1차 과목이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2차 과목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출제 경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객관식 시험은 이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는 기출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론 과정이 끝나고 문제를 접하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기출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박스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러한 형태의 문제죠.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오지선다형 문제보다 좀 더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 출제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위적으로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인데, 저희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이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이 기출문제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해서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됐을 때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보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수업 중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산 문제의 출제 빈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7회를 마지막으로 최근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들은 한 두세 가지 정도 항상 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 총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문제가 각각 어느 파트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위한 과목 이름이고, 이 부동산 공법 안에는 단행법으로 총 6개의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총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각각 6문제씩,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은 각각 7문제, 마지막으로 농지법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딱 보기에도 가장 중요한 과목은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출제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약 30% 정도를 차지하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법과 정비법을 공부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서 썼던 내용들을 개발법, 정비법에서 끌어다 쓰게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공법 안에서만 봤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목을 봤을 때에는 1차 과목을 초반에는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시고 그 이후에 2차 과목을 공부하신다 라고 하시면 공법 안에서는 국계법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과목들을 그 이후에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몇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들은 아니고 공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저와 함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용도지역이라는 걸 세분을 해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크게는 이렇게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하게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더라도 여기가 주거지다, 여기가 상업지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는 용도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외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찾는 문제입니다. 해서 정답이 1번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이니까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을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이라는 건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아주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정비사업이라는 건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사업이 바로 정비사업입니다. 물론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안에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 지역들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이걸 정비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2년부터, 여기는 24년부터, 여기는 25년부터, 여기는 27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사업의 예정 시기를 정하고 이 각각의 예정구역들마다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이 되는 줄 알지만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약 1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립니다. 즉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도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여기 보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행자를 정합니다. 즉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계획인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나면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먼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권리자들에게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한 후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준공 인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가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법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공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 부동산 공법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거지, 상업지역으로 쓰는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 그리고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는 기술적인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떠한 절차로 짓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해를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누구든지 말을 하는 거죠.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해라. 자, 이해를 위한 공부가 뭘까라는 걸 저는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용어의 정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부동산 공법에는 상당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용어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세심한 이론 설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용어들을 법률 용어를 우리에게는 생소한 법률 용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법이라는 법은 규제법이라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하나하나가 왜 필요하게 되고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지는지에 관한 시대적 배경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도의 명칭, 이름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는 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법은 안에는 총 6개의 단행 법률, 즉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양들을 안쪽에 들어가서 세세한 숫자들, 암기사항들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공부의 양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집니다. 그 많은 양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전 목차를 강조드릴 겁니다. 목차를 통해서 많은 양의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분량 조절입니다. 60점을 받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해도 안 되고 너무 작은 양을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양을 제가 수업을 통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공부하기에 가장 힘든 과목이 바로 부동산 공법인데 일단 용어의 생소함 그리고 양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 도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구성인데 우리 수업의 진행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듣게 될 이 입문 강의에서는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위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용어들을 풀어서 설명드릴 거고 각종 제도들이 왜 탄생하게 되는지 그 시대적 배경 내지는 탄생하게 되는 배경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입문 강의에서 했던 이해를 위한 설명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암기사항들, 좀 복잡한 내용들이 이 기본 강의에서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 이후에 핵심 강의라고 해서 이해를 위한 설명들은 좀 제하고 여기서는 이해를 위한 배경 설명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시험에 필요한 암기사항들이라든지 내지는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이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접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좋은 문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봐야 될 문제는 바로 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조금 세세한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왜 맞고 왜 틀렸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일단 문제에 친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다음, 적중 예상 문제집. 부동산 공법은 개정이 상당히 잦은 과목입니다. 해서 기출문제에는 없는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집들, 개정사항들이라든지 아직 개정이 되고 나서 출제가 안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 적중 예상 문제집에 수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가기 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대비를 몇 차례 거치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게 됩니다. 부동산 공법,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 공법을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느낄 수 있을지를 항상 연구하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절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시험장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